네, 안녕하십니까. 고1 영어 레슨 4 Toward a Better World 파트의 어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어법은요, 바로 관계부사입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두 문장을 서로 관계시켜 줍니다. 뭐를 통해서? 대명사, 즉 명사를 통해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는 달리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두 문장을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로 두 문장을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계사절이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관계대명사를 배웠을 때는 관계사절 안에 내용이 불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불완전한 문장이라 함은 문장 핵심 필수 성분인 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완전한 문장이라 함은 그 어떠한 요소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는, 즉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따라서 관계사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 부분 별표 해주세요. 자, 2번 종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선행사가 시간일 경우에는 when, 그리고 장소일 경우에는 where, 그리고 이유일 경우에는 why, 그리고 방법일 경우에는 how를 사용합니다. 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시간일 때는 when, 장소일 때 where, 이유일 때 why, 그리고 방법일 땐 how. 자, 예시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house where I was born 하고 나오네요. 자, 이것은 집입니다 라고 나와요. 장소가 선행사가 되겠죠. 장소. 집이란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I was born. 내가 태어났었던 집입니다 라고 관계 부사가 꾸며줄 건데 선행사가 장소이다 보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 wher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을 보니까 be born이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왔죠. 자, 여러분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뒷문장도 완전한 문장이 왔고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장소이다 보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하는 게 잘 만들어진 문장이 되겠죠. 자, 차이점 한번 볼까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B번 별표 쳐주세요. 자, 일단은 둘 다 선행사가 있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뒷문장이 완전할 경우에는 바로 관계 부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 하나가 빠져 있다. 그때는 관계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자, 불완전이라 함은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 즉 명사 하나가 필수 성분이 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앞에 선행사로 관계 대명사를 사용할지 관계 부사를 사용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뒷문장을 보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 완전하면 관계 부사, 이렇게 뒷문장을 보고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별표 쳐주시고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부사 다시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관계 부사라 함은 두 문장을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 부사로 이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선행사가 장소일 경우에는 when, 시간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장소일 경우에는 where, 시간일 경우에는 when, 그리고 이유일 경우에는 why, 그리고 방법일 경우에는 how를 사용해서 앞에 선행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리고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로 판단을 하는데요. 뒷문장이 완전할 경우에는 관계 부사, 뒷문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다음으로 용법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용법 두 가지는 의미, 즉 해석이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자, 줄여서 형부 enough to 부정사. 자, 의미가 중요한데요. 의미는 to 부정사 이하 하기에 충분히 형부한. 자, 이러한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to 부정사 이하하기에 충분히 형부한이라고 해석을 하며, 자, 이 용법은 긍정의 의미를 지닙니다. 긍정의 의미. 자, 다음으로 이 파트, 이 용법을 다음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so that 구문입니다. 자, 많이 들어봤죠? 이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can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can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The text is clear enough to read. 자, 그 텍스트는 to-이야 하기에, 즉 읽기에 충분히 형부하다, 충분히 깨끗하다, 클리어하다 이 말이겠죠. 이 텍스트는, 그 텍스트는 to-이야 읽기에 충분히 클리어하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the text is so that 한번 적어줍니다. so that 그리고 가운데 뭘 넣어준다? 형용사 또는 부사를 넣어주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clear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clear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문장에 주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can을 집어넣는다 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텍스트는 너무 클리어해서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can은 시제에 따라서 could로 바꿔줄 수 있고요. 또는 과거일 때는 could, 자, 현재일 때는 그대로 can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이 용법이랑 의미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긴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라고 나오는데요. 자, 줄여서 긴 to 그리고 짧 t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to 부정사 가운데 형용사 또는 부사를 넣어줍니다. 자, 의미가 중요한데요. to 부정사 이하 하기에 너무 형용사 부사한 to 부정사 이하 하기에 너무 잠시만요. 너무 형부한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너무 형부해서 to 부정사 이하 할 수 없다 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배웠던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와는 달리 이 용법은 부정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부정의 의미. 자, 그리고 이 용법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so that을 적어주고요. 가운데 형용사 또는 부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뒷문장은 주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위에 형용사 enough to랑 달리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부정의 의미를 넣어주셔야 돼요. cannot, 즉 can't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I am too hungry to study anymore.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긴 to, 짧 to이기 때문에. 너무 뭐뭐해서 뭐할 수 없다. 즉 너무 형용사 부사에서 to 이하할 수 없다. to 이하하기에 너무 형부하다.
나는 공부하기에 너무 배가 고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so that 구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형용사 또는 부사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can't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시제가 과거일 경우에도 could not, couldn't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현재일 경우에는 can not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랑 자, 첫 번째 형부 enough to 부정사와 두 번째 긴투 짤투입니다. 긴투 형용사 부사 짧은 to 부정사. 자, 두 개 해석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to 이하하기에 충분히 형부한 이런 뜻입니다. to 이하하기에 충분히 형부한.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so that 구문 사이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넣어주고요. that 뒤에 주어 그리고 can이 들어갈 수 있는 긍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긍정의 의미. 자, 그리고 두 번째 긴투 짤투에서는 to 이하하기에 너무 형부한, 즉 너무 형부해서 to 이하할 수가 없다. 부정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so that 사이에 형부 그대로 들어가고요. 중요했던 건 주어 다음에 그렇죠. can't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르단 걸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뒤에 can이 들어가느냐, can't가 들어가느냐 꼭 구별해서 공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레슨 4 어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문 리딩 파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